the golden smile that introduced me to the days of wine and roses and you. 안녕하십니까, 정화봉수올림입니다. 오늘은 7강으로 벌써 제목부터 매력적인데요, 음식과 와인의 행복한 마리아주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주라는 표현은 프랑스어로 결혼 혹은 의역하면 궁합이란 뜻인데요, 음식과 와인이 만났을 때 행복해지려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맞춰야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음식과 와인의 행복한 마리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전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식사 전에 먹는 술이고요. 많이 사용되는 식전주의 대표 명사는 바로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병에 보시면 BRUT, 불이라고 있는데요. 그 불이란 뜻이 바로 드라이한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샴페인들은 스위트한 샴페인보다는 대부분 드라이한 스타일의 샴페인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어지는 만찬에 식욕을 돋구어주는 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원리는요, 바로 신토부리의 원리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드실 때는 어떤 와인이 적합할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신토부리 원칙입니다. 즉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중부 지역의 토스카나의 키안티라 와인은 산조베지의 특징상 적절한 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까르보나라를 한 입 맛보고 좀 느끼할 때 바로 이 산조베지를 곁들이게 되면 앞서 먹었던 까르보나라의 느끼한 파스타의 소스를 정리해 주면서 계속 맛있게 끝까지 파스타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팁으로는 무게감일 것 같습니다. 가벼운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음식에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 즉 전체 요리를 먹고 있는데 호주를 대표하는 몸집이 풀바디인 슈라즈를 곁들이게 되면 슈라즈가 바로 전체 요리의 섬세한 맛들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메인 식사에 호주산 양갈비가 준비되어 있는데 섬세한 스타일의 피노누아를 곁들이게 된다면 호주산 양갈비의 풍미가 너무 세서 이 섬세한 스타일의 피노누아를 느낄 수 없는, 즉 음식이 와인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무게감은 비슷한 무게감끼리 매칭됐을 때 서로의 점수가 상승되고 시너지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가벼운 전체 요리는 가벼운 무게감을 가진 화이트 와인들이, 그리고 메인 식사를 할 때는 메인 식사에 맞는 무게감을 가지는 것이고, 네, 그리고 세 번째 원칙, 여러분이 알고 계신 원칙이죠. 생선에는 화이트, 그 다음에 육류에는 레드 와인을 드신다는 이 아주 기본적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놀랍게도 서양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음식과 와인을 매칭하면서 얻게 된 귀결된 결과입니다. 즉 생선을 많이 먹을 때는 생선을 아무리 잘 구워도 냄새가 나거나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의 산도들이 그 비린내를 잡아주어서 생선을 먹을 때 화이트 와인을 먹으면 생선도 맛있게 느껴지고 화이트 와인의 풍미도 좋아지는 것이죠. 반면에 고기를 먹을 때, 고기는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고단백질의 고기를 먹을 때 레드 와인을 곁들이게 되면요, 실제 입안에서 어떤 화학작용을 벌어지게 되냐면 고기의 육즙은 부드러워지고 레드와인의 탄닌도 라운드 부드러워집니다. 즉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너지가 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셔서 메인 식사를 주문할 때는 보통 어떤 소스를 사용했는지도 나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어, 그냥 구운 연어라고 하지 않고 레몬 버터 소스를 곁들인 구운 연어. 그러면 생선에는 무조건 화이트 와인인가요? 네, 그런 정답은 있지 않습니다. 이 소스 역시 그 음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레드와인 중에 미국을 대표하는 진판들 같은 포도 품종은 피노누아처럼 섬세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구운 광어 요리 같은 걸 드실 때 소스가 좀 진한 소스라면 굳이 화이트 와인보다는 그 소스랑 매칭이 되는 진판된 같은 걸 곁들이시게 되면 구운 광어와 곁들인 소스를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이랑 국이 없을 땐 찌개, 반찬, 밑반찬 두세 가지와 뭐 때로는 어떨 때는 뭐 젓갈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젓갈까지 곁들인 식사를 할 때 과연 이때 와인을 매칭하는 게 쉬울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 상차림은 하얀 쌀밥에 단맛, 신맛, 짠맛들이 어우러지는 상차림이기 때문에 서양의 음식처럼 특정한 한 맛에 매칭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한식과 와인은 매칭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한식을 단품으로 생각했을 때 삼겹살이 하나의 단품 요리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죠. 삼겹살은 뭐 다양한 마늘이나 고추나 뭐 쌈장 등 굉장히 다양한 강한 맛들이 어우러져서 먹기 때문에 통상 이 삼겹살을 먹을 때 하늘하늘하거나 가벼운 무게감의 와인을 매칭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감이 오시죠? 삼겹살이 그 와인의 맛을 덮어버리겠죠. 그러니 와인 역시 풀바디한 칠레를 대표하는 카베르네 소비뇽이나 호주를 대표하는 슈라즈 같은 와인들이 삼겹살을 드실 때 서로의 매칭을 더 돋구어 주겠죠. 반면에 우리의 구정이나 명절 때 많이 먹는 대표적인 명절 음식들, 잡채라든지 호박전, 동태전 이런 기름질 음식들을 먹을 때는 풀바디한 레드와인보다는 드라이하면서 산도가 좋은 독일을 대표하는 리슬링과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 같은 것들을 곁들이시게 되면 너무나 맛있게 잡채를 한 그릇을 다 비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음식과 와인의 행복한 마리아주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좀 더 경험치가 행복하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100만 권이 팔리면서 CEO들 필독서로 있었던 만화가 있습니다. 와인을 주제로 한 만화인데요. 바로 만화의 제목이 신의 물방울입니다. 간작게 시집가라는 주인공이 와인의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그 친구가 갑자기 디켄터를 들고요. 명주실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 속에서 명주실을 쭉 뽑고 나면은 한 30분 지나면 그 와인의 맛이 좋아지는 게 그 주인공의 아주 장기였는데요. 만화 속에. 아침에 좀 일어나면 잠이 깨기 위해서는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2, 30분이라든지 뭐 시간을 두고 물을 한 잔 먹는다든지 약간 기지개를 핀다라든지 잠을 깨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와인셀러에 오랫동안 보관해 있던 눕혀있던 와인을 바로 오픈해서 드시기보다는 와인을 디켄터라는 곳에 옮기는 과정을 디켄팅이라고 하고 이 디켄팅의 과정은 병 속에 있는 와인을 깨운다는 것이죠. 목적은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누어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에어리에이션 혹은 브리딩 한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와인이 공기와 접촉을 시키고 숨을 쉬게 해서 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복합미를 발산시키는 겁니다. 강건한 스타일의 레드와인들, 호주 슈라즈나 칠레 카베르네 소비뇽 같은 와인들이 5년밖에 숙성이 안 됐다면 그 와인 역시 아직은 영한 와인입니다. 프리미엄 와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그런 와인들을 레스토랑에서 주문하시게 되면 오픈하고 30분 이내에 고객의 와인잔에 서비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싼 프리미엄 와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테이블에 가서 디켄팅을 해드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영어로는 세디먼트로 침전물이라고 하는데요. 포르투갈 대표하는 포토와인 같은 것들은 세디먼트, 침전물 혹은 40년 이상 숙성되게 되면 까끌까끌한 주석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와인 속에. 그 와인을 디켄팅하지 않고 병에서 바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주석산 같은 것들이 와인잔에 들어가게 되고 40년을 기다려서 그 와인을 맛보시는 와인 애호가는 굉장히 실망을 하시겠죠. 그래서 소믈리에들이 촛불에 불을 켜고 천천히 그 와인에 있는 와인들을 최대한 거의 뭐 95% 이상 디켄터에 다 옮기는 과정, 그걸 디켄팅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목적, 즉 와인 속에 숙성이 되면서 혹은 포토와인의 특성상 이런 껍질이라든지 거친 것들이 있을 때, 와인에 같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서비스를 통해서 이 와인의 분위기, 즉 식사의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굳이 디켄팅이 필요 없더라도 레스토랑에서는 소믈리에들이 현장에 와서 디켄팅을 하는 그 프로세스와 과정들이 그 와인의 기대치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높아진 기대치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그 와인의 맛이 좀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집에서 내가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어서 뭐 예를 들면 뭐 결혼 20주년 기념일이어서 좋은 와인을 마시고 싶다면 제 추천은 최소한 한두 시간 전에는 이 와인을 디캔터에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 와인이 충분히 브리딩하고 에어리어션을 통해서 최상의 상태에 올라왔을 때 그 와인을 음용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그 와인을 음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디캔터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 집에서 디캔터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물병으로 쓰시고 있는 투명한 물병 같은 거 역시 하나의 디캔터로 여러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글라스입니다. 글라스는 첫 번째로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 글라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요. 와인의 글라스의 모양이 다양한데요. 일단 화이트 와인 잔은 레드 와인 잔에 비해서 작습니다. 이유는 화이트 와인은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에 가시게 되면 와인 쿨러라고 하는 와인 바스켓에 얼음과 함께 화이트 와인이 칠링돼서 나오는데요. 즉 온도가 조금은 낮게 15도 미만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글라스 역시 여러 번 첨잔을 받기 때문에 글라스가 좀 작죠. 대표적인 두 가지의 와인 스타일, 전 세계 와인의 기준이 보르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와인 글라스의 모양이 보르도 스타일이고요. 부르고뉴를 대표하는 피노노는 섬세한 품종이기 때문에 와인의 향들을 와인잔에 가득 담기 위해서 튤립 모양의 볼이 넓은 잔이 부르고뉴 스타일의 잔입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 스타일의 와인잔을 사린다면 당연히 보르도가 전 세계 와인의 기준이기 때문에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잔 하나를 여러분들이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식사를 주관하시거나 혹은 집에서 뭐 파티를 여시거나 뭐 파티란 표현이 좀 거창하지만 지인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실 경우가 있을 때 바로 호스트 역할을 하실 텐데요. 오늘 강의의 마지막 팁은 당신은 멋진 호스트였습니다라는 표현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강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임의 성격을 고려해서 와인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내가 가족들끼리 편하게 모이는 자리인 것인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적인 디너에 있어서 내가 호스트를 맡게 되는 것인지 당연히 그 성격에 맞는 식사의 예산과 그 예산에 맞는 와인 선정이 진행이 돼야겠죠. 또 두 번째로는 동석한 사람의 와인 수준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즉 오늘 동석한 사람들이 와인의 초보자라면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스파클링 와인이라든지 조금 스위트한 경향이 나는 모스카토라든지 아니면 보졸레 지역의 가메 같은 탄닌이 높지 않은 와인들을 선정하시겠죠. 반면에 와인 애호가라면 그 와인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알아보고 또 좋아하는 지역을 알아봐서 그 와인의 지역과 스타일을 고려해서 와인을 선정하셔야겠죠. 멋진 호스트가 되기 위한 세 번째 팁은 예산에 맞는 수준에서 와인을 주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 가격을 여러분이 가정하셨을 때 보통 와인의 가격은 한 50%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명이 식사한다? 그러면 4명의 식사 가격이 토탈 가격이 나오실 것이고 와인 한 병을 선정할 때는 그 4명의 식사 가격의 5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하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호스트가 몇몇 지인들을 한 10명 정도 초대하게 되면 도착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도착해서 약간 좀 어색할 때 바로 전체리, 식전주, 에페리티프라고 표현했죠. 그런 식전주들을 권하면서 웰컴, 이렇게 환영하는 마음들을 전하게 되면 동석한 사람들의 분위기들이 굉장히 마음을 열게 되고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식전주를 준비하라는 팁을 좀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비즈니스 디너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호스트가 되신다면 여러분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이탈리아에서 왔건 유럽에서 왔건 간에 오늘의 식사를 주관하고 식사를 결제하시는 분은 호스트가 되기 때문에 와인을 주문한 다음에 와인 테이스팅은 누가 합니까? 호스트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스팅은 호스트인 내가, 즉 식사를 주관하고 와인을 주문한 사람이 호스트가 된다. 유럽 사람들이 와인을 많이 하니까 저쪽에 테이스팅을 시키는 것은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우리나라 분들이 자주 하시는 건데요.
와인을 건배하시면서 원샷!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와인은 원샷하는 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서 건배를 제의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식사 초반에는 오늘 이렇게 프랑스에서 바이어들께서 직접 한국에 오셔서 이런 만찬을 함께하게 되어 너무 좋은 시간이고 영광이다. 오늘 식사가 좋은 만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배사를 제하면서 건배를 하시게 되면 그 식사의 의미가 훨씬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호스트라는 것이 이런 몇 가지 팁을 알고 계셨을 때 아마 식사가 끝났을 때 그 참석했던 모든 분들께서 당신은 멋진 호스트였다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8강에서는 와인 애호가로서 알고 계셔야 되는 와인 업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가 포트폴리오로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